자, 오늘 9월 29일입니다.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번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보면 굉장히 무섭게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을 이전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것처럼 눌림목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단지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만 체크. 못 뚫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현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번 주 경우에는 우리가 환율도 조금 얘기를 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보 부분에 부담감이 일단 있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환이 위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서 워낙 약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했던 것도 일단 사실일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 인하, 그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하 되는 부분이 좀 확률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 안에는 있기는 하던데, 저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멈추게 되면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원화가 약세로 가고,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는 양적 완화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있었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원화가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갈 가능성, 원화는 약세로 갈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 영향은 일단은 지금은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경제학의 논리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논리로 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곳에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봤을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을 딱 한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때도 참 열심히 헤맸었는데, 결국의 해법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를 부양시킨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단은 금리를 올려서 그 양적 축소, 금리를 올린다든지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어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경기를 살리는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번 했을 때 그게 답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금리를 계속 낮추는 방향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3,500억 달러 자꾸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놓으면 IMF죠, 우리나라. 이거는 자명합니다. IMF라든지 하는 부분이 왜 생기는 거냐 하면, 나라 안에 달러가 없으면 생기는, 원래는 이제 달러가 전 세계 물건 대금을 낸다든지 뭐 여러 부분에 가장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지금 3,500억 달러 주면 거의 우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80%를 내놓는 게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대화할 그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 내놔라, 일본보다 더 내놔라, 그러고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 생기고, 두 번째는 안보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경제의 문제가 생겨도 화는 튀고, 나라가 안보의 문제가 생겨도 화는 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조금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 안에 갇혀 있으면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이 외국인 매수도 꾸준히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이 이제 1414번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외국인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환이 아래쪽으로 이제 139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면 환 문제는 상당 기간은 일단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 해결을 할 것인가요? 문제가 일단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죠. 미국의 정부 정책 때문에 그쪽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조정을 받는 부분도 일단 있던데, 조선업 조정이 풀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지 잡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쵸? 잡음이 없으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이제 LNG 수주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대우조선해양하고 HD 현대중공업 그룹하고 합병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못 갔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지금은 조선주를 보실 때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들 그 부분의 잡음 자체가 없어지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종목 툴제는 오늘 상한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툴제는 참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데 그렇죠? 일단 그러고 있고요. 관심 가져 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KNR 시스템은 오늘 의미가 있긴 하네요. 일단 체크는 해 두시고 시스템은 오늘 체크를 하셔도 좋겠다. 오늘은 27%나 올랐으니까 오늘 사지는 못하고 그쵸? 오늘은 보초병 정도만 될 것 같은데 내일 가격이 오늘 15,900원 돌파하면 이렇게 보도록 하죠. 시스템은 900원 다시 공략 예정입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시총 상위로 그냥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게 되면 오늘 네이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네이버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사실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쓸 때가 있나요?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쓸 데가 없죠. 스테이블 코인은 해외에서 쓰는 거지. 환전 없이 편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우리 원화에 뭐 이걸 갖다가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이버 라인이 지금 태국하고 대만에서 꽉 잡고 있죠. 동남아. 일본도 꽉 잡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아마 다른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네이버 페이가 딴 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 페이의 서비스 자체는 종료가 되고 다른 서비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어찌되었든 이번에 투나무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다. 라는 점에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업은 사실 실적은 크게 무리가 없는 기업이에요. 실적은 원래 좋았는데 좋았던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요 부분 두나무하고의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모멘텀이 일단 붙었다.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적을 또 보겠죠. 그럼 충분히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도 일단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전 고점 언저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네이버가 한 46만 5천 원이거든요. 너무 높은가? 그래서 한 40만 원 언저리까지는 뭐 관심 있게 계속 보십시오. 그리고 SOL 올라오고 있고요. SOL은 조금 생뚱맞긴 한데 차트 길게 보면 뭐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에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은데 차트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차트만 보고 하실 분들은 관심 가지시고 타이밍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이미 타이밍은 뜨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한데요. 요거는 67,000원 가격권 돌파가 되면 한 10만원까지 노리고 한번 봐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중에 포스코 퓨처에 올라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가 일단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쪽이라 어떻게 됐든지 간에 2차전지가 확장성도 좋고 전기 부족한 거에서 ESS 수요 자체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지금 오늘은 뭐 오후장까지 일단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초병을 보내면은 137,300원 가능해 보입니다. 선발 때만 가능.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고요. 오늘 카카오 드디어 반등입니다. 카카오 드디어 반등인데 카카오도 지금 보면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패턴선이 조금 바뀌었다. 그렇죠? 이전에 오르고 그냥 눌렸기 때문에 패턴선이 조금 바뀌었는데 시장 안에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 시소를 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시소를 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글쎄요, 시소일까요?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카카오는 이번에 그게 악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했잖아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 반응이 거의 막 죽일 것 같아요, 카카오를. 너무 안 좋은데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해지에도 카카오에 뭐 우리가 그 원래 사놓고 있던 이모티콘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톡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해도 처음에는 잡음이 생겨도 나중에는 잡음은 다 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수익 구조원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SNS처럼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하든가 그쵸?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건 아닙니다. 주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알고 보면 이전에 이제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바닥권에서 만들어진 고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패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패턴이 깨지면 좀 문제가 생겨요. 이건 나와야 되는데 패턴이 깨지지 않으면 굳이 막 미리 정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에는 LNC 바이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고요. 로보티즈, GI 이노베이션 올라가고 있고, PSK 한 번 더, JNT,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세죠, 그렇죠? 이전에 확장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잘 이겨내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관심 종목 잡아 놓으시고, 요거 많이 오른 것 같죠? 알고 보면은 별로 안 올랐어요. 이제 5분 응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딴 것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실리콘2 실리콘2 또 바꿔야 되네. 가격 이렇게 바꿉니다. 계속 바꾸고 있는데 실리콘2는 46,950원 돌파하면 실리콘2 46,950원 돌파 시 매수 가능입니다. 돌파 안착해야 돌파 안착. 밑으로 종가가 안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 매수 가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이탈가가 자꾸 낮아져서 좀 그렇긴 한데 요번에 이 정도 좀 뚫어야 돼요. 못 가면 바로 팔아야 되고, 현재로서는 최종 이탈가는 43,900원 정도 되네요. 참고 일단 하시고, 지금 보면은 이게 무섭죠. 이전에 잘 올라가다가 지금은 빠지고 있는 중인데 잘 지켜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난티 대북 관련된 종목 소폭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간절기 비슷한 그런 시장이에요. 상방으로 계속 갈지 하방으로 전환될지 그걸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에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